자, 이번에는 148페이지 보시면요, 그 리스폰스 엔티티 타입의 리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아작스로 쓰시다 보면 데이터만 넘어가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넘어가면 지금 404 오류라는지 500번 오류라는지 400번 오류라는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하시려면 이제 지금처럼 나오는 뭐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실행된 상태와 함께 정보를 넘길 수 있어요. 넘겨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쪽에 그 요거 EX06을 그대로 좀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서 EX06을 전부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여기 주석 위에 주석 한 개 달게요. 주석 한 개 다시고요. 이제 처리된 상태와 함께 보내는 처리된 상태 코드입니다. 코드와 함께 보내는 리턴 타입이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건데요. 엔티티가 키 앤 밸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 EX07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리스폰스 바디 지워주시고요. 리턴되는 데이터를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리스폰스 바디 엔티티인데 그 바디 엔티티 말고 엔티티 맨 끝에 있네요. 엔티티 클래스 그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그 리턴 해줄 데이터 형식이 뭐 어떤 형식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여기 교재에서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스트링을 사용했고요. 메소드 이름 뭐 EX07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이니까 리턴되는 걸 요 리턴되는 타입으로 다시 변수를 한 개 지정하시고 생성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데이터 넣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제이손 데이터에 해당되는 네임 홍길동이라고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네요. 이게 이제 문자열로 넘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열로 넘어가지만 이 문자열이 그 받는 쪽에서는 이제 그 브라우저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가면 얘가 오브젝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리턴을 할 때에 제이손 데이터로 넘기고 있고요. 걔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여기다가 그 로그 07인데 07로 하고 있고 지금 리턴되는 게 리스폰스 엔티티예요. 리스폰스 엔티티를 리턴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 개 찍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지우시고 이제 전달되는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 리스폰스 엔티티에 보시면 스트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한 개 선언하세요. 스트링 쓰시고 MSG 이렇게 썼습니다. 메시지 이꼬로 제이손 데이터 쓰셨네요. 그래서 쌍따옴표 찍고 이제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이제 제이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중괄하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네임 땡땡 뭐 이렇게 네임 땡땡 홍길동이라고 써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쓰는데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건 쌍따옴표를 또 찍어야 되거든요. 인용부 한 개짜리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 개짜리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용부 한 개짜리와 두 개짜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바에서는 구분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헤더를 한 개 만들었네요. 뉴 헤더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내는 게 제이손 데이터예요 라고 이제 그 URL을 써놨어요. 그게 이제 그 전달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정보가 보통 헤더에 담기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쓰는 게 http headers라는 게 있네요. headers라는 게 한 개 클래스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헤더스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요. 이 헤더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헤더 뭐 이렇게 변수를 주고 new http headers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보냈던 데이터가 뭐 HTML이야, 뭐 JSP야, HTML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정보를 주면 브라우저가 거기에 맞게 얘를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보내지는 정보 맨 앞에 붙어 있는 걸 헤더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헤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서 나는 지금 JSON 데이터야 라고 이제 붙여서 보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헤더 이렇게 붙였고요. .add 쓰시면서 앞에 있는 내 타입에 해당되는 게 이제 컨텍스트 타입, 컨텐트 타입, 컨텐트 다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항목은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밑에 JSON 데이터라고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엔코딩 캐릭터셋은 UTF-8로 좀 해주세요. UTF-8은 대소문자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문자로 썼고요. UTF-8이에요.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볼 때에 어떤 걸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글 처리한 것에 해당되는 엔코딩을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해서 넣어주는 걸로 쓰셨고요. 리턴 뒤에다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담은 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써야 되는데 이제 메시지는 아직 안 담았네요. 안 담아서 그 리턴하기 전에 new에서 바로 new 하시면서 바로 리턴해 봤어요. response entity 이렇게 해서 response entity인데 리스폰스 엔티티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널이 돼 있어요. 널이 돼 있는데 자 MSG 보내는데 이제 헤더를 참고해서 네가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태에 해당되는 걸 넣을 수 있어요. HTTP 스테투스라는 언어 이너멀레이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5점 하고 이제 여기 실행한 상태에 대한 게 쫙 이렇게 나와요. 쫙 이렇게 나오시는데 되게 많죠. 되게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실행이 잘 되면 OK라는 게 있어요. OK. 지금 실행이 잘 됐습니다. 지금 OK로 썼지만 이 번호는 200번이에요. 실제적으로 200번. 실행이 잘 됐으면 200번이 보통의 경우는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200번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서 사용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서 OK, 5자 누르면 잘 실행이 됐어. 여기까지 실행됐으면 OK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OK 말고 이제 실행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배드 오케이 200번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200번이고 체크 포인트는 이거 201번이 뭐 크레디트 연결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너멀레이션에 해당되는 게 오케이 말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배드 리퀘스트 요청이 잘못됐어. 배드 리퀘스트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태에 맞는 것들을 그 번호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이름을 번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너멀레이션을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것을 쓰는데 주로 실행이 잘 됐다, 오케이. 실행이 잘 안 됐다, 뭐 배드 리퀘스트라든지 뭐 여기 보시면 배드 리퀘스트 정도가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네요. not found도 있어요. 찾지 못했다. not accessible. 그래서 이게를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 뭐 검색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 not found라든지 아니면은 bad request 요청이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fail도 있죠. failed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숫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를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통신에 대한 데이터 숫자를 이게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난 200번으로 그냥 넘길 거야 정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통신 번호가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를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문자열로 만들어 놓고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K 썼더니 여기 200번이다 이렇게 돼 있죠. OK는 200번 200번에 해당되는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상 처리가 되면 다 200번이 넘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리스폰스 엔티티를 메시지도 넘기고 헤더는 이제 JSON 데이터예요. 이렇게 넘겼고 그 다음에 HT 상태는 OK예요. 정상적인 처리가 됐어요. 라고 이제 넘기도록 하자라고 이제 써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그 얘네가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서버 실행 리스타트 좀 해줄래? 예. 안되면 강제 리스타트. 예. 리스타트가 잘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했어요. 메시지를 다 지우는 바람에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URL이 나와야 되겠죠. 매핑에서 EX 샘플 밑에 EX07 여기 있죠. 개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해봐라 이거죠. EX07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세요. 그럼 네임 이꼬르 홍길동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이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F12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 F12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네트워크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항목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신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콘솔에 나온 건 아무것도 없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하세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스테투스가 200번으로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태 번호 200번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네임은 EX07인데 상태는 정상적으로 이제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 브라우저는 전부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받아내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고, 뭐 200번이 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코드 번호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사용할 수도 있으시다. 그 항목은 네트워크에 클릭해서 보세요가 148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148페이지 보면 네트워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200번에 해당되는 그 튀긴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것을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까지 한번 봤고요. 얘네들은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에서 보통 사용할 거고요. 지금 아작스 통신을 하게 되면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를 이용해서 이제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거예요. 하여 지금 쓰실 거고,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한 번씩 쭉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응용은 이제 뒤에 가서 댓글 쓸 때 그때 가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100페이지, 149페이지. 자,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커먼스 파일 업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쓸 건데요. 이렇게 이 뭐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라이브러리는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서블릿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서블릿에서 이제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걸 받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이제 바이트 단위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길게 짜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미 짜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지금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에서는 폼.xml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시죠. 자, 요건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치니까 좀 긴 것 같아 가지고요. 긴 것 같아서 저희가 레파토리 가셔가지고 maven.org 지금 maven.org 가셔가지고 여기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것은 커먼스 다시 파일 업로드 이렇게 쓰시면 그 파일 업로드 버전이 쭉 나오시는데 1.3.3 여기 밑에 있네요. 1.3.3 파일 업로드. 예. 그 커먼스 파일 업로드에 요건 밑에인데 1.4 버전이 있는데 커먼스 파일 업로드 1.4 버전 그 아티팩트 아이디 말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아티팩트 아이디 요 앞에 있는 게 그룹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그룹 아이디가 파일 업로드이고요. 그룹 아이디가 커먼스 파일 업로드고 이제 아티팩트 아이디가 커먼스 파일 업로드 버전 1.4 클릭해 보시면 이제 1.4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요. 여기 버전만 조금 바꾸시면 되겠네요. 1.3.3 얘를 이제 그냥 복사 여기 오른쪽 복사 버튼이 있으시죠? 복사하셔가지고 다운로드도 제공을 하네요.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 다운로드 될 것 같고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정렬은 컨트롤 시프트 F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 정렬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파일 업로드 관리안입니다. 파일 업로드. 자, 여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변수는 커먼스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걸 쓰고 있고 이제 주석 처리를 안 해놓으시면 이게 뭔지 눈으로 확 보이기가 힘드시니까 주석 처리 좀 해주시고요.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은 1.4 버전 쓴 게 아니라 1.3.3 버전 썼어요. 1.3.3 버전. 그 1.4나 1.3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교재에서 쓴 대로 1.3.3을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저장했을 때 빨간 줄 언더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없는 거고요. 현재는 라이브러리가 잘 적당하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 언더바가 안 나왔고 다운로드 빌드 밸리데이트 빌드를 잘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고요? 폼.xml 폼.xml에 디펜던시 하나 추가했어요. ex001에 이제 폼.xml에 파일 업로드하는 것을 한 개 올렸다. 되셨나요? 이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업로드 폴더를 C 드라이브 아래 업로드 템프라고 작성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뭐 C 드라이브가 빠르기도 하고 사실은 나중에 권한 문제는 이제 모든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권한 문제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리눅스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C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뭐 관리자 권한 이렇게 아니면 이걸 이제 그 폴더 접근 권한이 있어야 이런 게 이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C 드라이브 잘 안 만들긴 하는데 저희 D 드라이브에 만들고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C 드라이브 바로 루트에는 이제 힘드니까 업로드 밑에 템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임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원래 파일이 올라가는 파일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올렸다가 지워지는 파일이에요. 아시죠? 파일들에 해당되는 임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서 이제 폴더 가세요. 폴더 가셔가지고요. 가지시고요. C 드라이브 밑에 전체적으로 C 드라이브 밑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 밑에 그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제 폴더 쓰시고 업로드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엔터 치세요. 치시고 그 밑에다가 또 새 폴더 들어가시고요. tmp 엔터 이렇게 해서 업로드 폴더 밑에 tmp 업로드 폴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tmp 폴더를 만들어 달라. 되시겠죠? 업로드 할 때 사용하는 임시 폴더입니다. 얘가 이제 파일이 완전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가 지워지고 저장했다가 지워지고 하는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하시면 이쪽에 이제 임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넘깁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면 서버 쪽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파일을 넘기면 서버 쪽에서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 웹 쪽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xml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웹.xml에다가 이제 그 XML에 해당되는 웹 서블릿 컨텐츠.xml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빈즈의 뭐 프로퍼티 빈즈의 빈을 한 개 만들고 여기 보면 자동 생성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빈즈 빈이라고 써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리졸버 뷰 리졸버 밑으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빈 태그를 한 개 만듭니다. 자, 내용은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공수배지 쓰시고 저희가 빈이라는 이런 태그가 생기면 이 객체를 생성한다.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해 놓는다. 이런 뜻이라고 아시죠?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빈즈 안에다가 빈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래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디는 얘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보통 이제 멀티파트 멀티가 아니라 멀티파트 리졸버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는 이렇게 쓰시고요. 그 org.spring framework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멀티파트 commons 되게 긴데요. 예,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안 나와요. 예. commons 멀티파트 리졸버 예,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언더바가 생겨야 되죠. 이렇게 해서 언더바가 쭉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길지만 여기는 쭉 썼어요. 이렇게 org.spring 프레임워크의 웹의 멀티파트 밑에 커먼스 밑에 커먼스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썼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선언하시면 이 업로드하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이쪽으로 가져와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가 받아내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메이븐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성한 게 커먼스 C로 돼 있으니까 커먼스 파일 업로드 1.3.3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패키지가 스프링 패키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org.apache의 커먼스의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놈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웹의 멀티파트라고 이제 이렇게 커먼스에 이렇게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써놨는데 멀티파트 리졸버에 해당되는 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멀티파트 리졸버에 해당되는 걸 쭉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얘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여기 뉴 파일 업로드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는데요. 짜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녹색인 것들은 이렇게 녹색인 것들은 클래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황색인 것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멀티파트에 해당되는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인터페이스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멀티파트 프로그램을 짜든지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짜게 되거든요.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등록한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불러오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불러와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선언만 해놨는데 걔를 써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파일 업로드는 보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에 서블릿에 이런 인터널 여기 보니까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 아닌데 밑에 거 커먼 멀티파트 리졸버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파일 업로드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아파치 org 밑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정.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은 이제 스프링에 대한 파일 업로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보시면 스프링에 스프링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지금 설정해 놓은 이제 안에서는 요거 동작되는 요 안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게 객체가 지금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커먼스 파일 업로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보통 파일 업로드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걔를 받아가지고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정을 해서 넣어 놓으면은 여기 폼.xml에 넣어 놓으시면 얘를 갖다가 요거랑 연관이 돼서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게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저희가 뭔가를 한 개 더 설정을 해서 쓰시려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여기 꺽쇠 표시하고 저기 빈즈 이렇게 보시면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이런 게 있고 프로퍼티 이런 게 있어요. 컨스트럭터 아규먼트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세터 게터를 이용해서 근데 어떨 때는 컨스트럭터 아규먼트를 쓰고 어떨 때는 프로퍼티를 써요. 도큐멘트 보셔야 돼요. 도큐멘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성자로 받도록 만들었으면 컨스트럭터 아규먼트로 받으셔야 되고요. 세터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은 이제 세터를 통해서 쓰는 프로퍼티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생성자를 통해서 여기 컨스트럭터라는 게 생성자라는 거잖아요.
생성자 아규먼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을 이용하는 것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빈스의 프로퍼티를 이용하시는 것은 세터를 이용하시는 건데, 어떨 때는 컨스트레인트 아규먼트를 쓰고 어떨 때는 프로퍼티를 써요.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신다면 프로그램 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은 도큐멘트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큐멘트에 보면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교재나 참고 이제 소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쓸 때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도큐멘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에 도큐멘트를 보셔서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쓸 때도 여러분들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도큐멘트를 보시고 참조하셔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을 하시고 잘 되면 갖다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프로퍼티로 사용하고 있고요. 디폴트 엔코딩, 엔코딩 방식 쓰고 있네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D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디폴트 엔코딩이라고 나왔어요. 네임이 그 프로퍼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경이 안 돼요. 어트리뷰트는 내 맘대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야, 매칭 키에 해당되는 걸 매칭을 시켜야 동작을 하는데, 프로퍼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요. 이제 밸류 이렇게 나오겠죠. 밸류 사용하시게 되고, UTF-8이에요.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단독 태그 슬래시 붙여서 단독 태그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그 태그 사이에 뭐 집어넣는 게 없으면 이렇게 이제 단독 태그로 쓰시면 되십니다. 지금 작성하신 거는 엔코딩 방식을 작성하신 거죠. 저희가 파일의 파일의 엔코딩 방식, 엔코딩 방식을 UTF-8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UTF-8로 지정을 했습니다 라고 했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그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맥스 업로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용량입니다. 그 업로드할 전체 한 번에 지금 이제 그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그 파일 업로드를 여러 개 하더라도 그 전체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의 용량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용량 제한을 이렇게 시켜서 그냥 전체적으로 넘어올 때 너무 많은 걸 쓰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빈스의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이용하시고, 네임은 보시면 맥스 업로드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업로드 사이즈. 그 한 개당엔 퍼 파일이죠. 그 사이즈 퍼 파일, 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맥스 이제 업로드 파일은 전체적인 거고요. 전체 용량에 해당되는 것은 밸류 값으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면 되겠죠. 보시니까 곱하기를 막 해서 계산기 두들겨셔야 돼요. 밸류는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문자열로 저장이 돼서 얘를 이제 나중에 숫자로 변경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이런 연산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기, 여기 자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설정하는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시는 게 XML이에요. 태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해 둔다. 지금 XML이니까 ML 붙으면 태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해 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곱하기 연산 뭐 이런 게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로 인식이 돼 버려서 그냥 곱하기도, 나중에 이제 정보가 틀렸다 막 이렇게 나와서 걔를 이제 쓰시는데, 보시면 이제 제한을 10MB로 쓰셨네요. 10MB 용량 제한을 했는데, 저희가 뭐 1024 곱하기 1024 하면은 1024가 키로고 1024 더하면 메가가 돼요.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은 10메가가 됩니다. 10메가. 전체 용량 10메가를 했는데 저희는 100메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웬만한 파일들 몇 개 올리시면, 그 사진 몇 개 찍으시면 뭐 2메가, 뭐 5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해상도가 점점 높아져서 사진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좀 높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파일을 그 전체 용량을 100메가로 일단은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했을 때 이제 파일 한 개당 뭐 5메가씩 10개씩 하면은 이제 50메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50메가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동영상 처리를 하실 것 같으면 동영상은 더 커요, 용량들이.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 영화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뭐 예고편 이런 거 이제 잠깐 동영상을 올리는데도 용량이 좀 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0메가 정도로 올려두시죠. 그러면 1024 곱하기 1024 100이니까 거기다 0 한 개 더 붙이시면 되겠죠. 0. 지금 쓰고 계시는 거대. 이제 여기다가 101048 이분이 잘 계산했겠죠. 저는 57 믿고 그냥 씁니다. 5600 이렇게 해서 0을 한 개 더 붙여주시면 되세요. 대충 이제 콤마 하나, 둘 이게 1024 뭐가 한 개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10메가라 들으니 여기가 그래도 대충 1024가 1000이잖아요. 1000이니까 여기 이 정도 되거든요. 콤마 여기도 찍으면 콤마 그러면은 야 이게 1000메가가 되는데 0 한 개 지울게요. 1048 57560 제가 볼 때는 100메가 같아요. 100메가 여기 콤마 100메가 맞죠? 아닌가요? 계산기 네 계산기가 필요한데 계산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 100은 여기 한 개 더 붙는데요. 콤마 1048 57 5가 안 들어갔네요. 57 560이 아니라 60인데 지금 1048 57 600이 100메가입니다. 이게 600. 그 앞에 여기 576 그 교재에서는 보니까 중간에 5가 더 들어갔어요. 756 그래서 5가 더 들어가서 지금 본의 아니게 100메가가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100메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요게 저희가 이렇게 써가지고 요게 이제 100메가로 이게 100메가입니다. 100메가바이트를 저희가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전체입니다. 전체 한 개의 파일이 아니라 전체 다 해서 아시겠죠? 5개를 올리면 5개를 전부 다 통칭 다 했을 때 이제 100메가 단독 태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태그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빈스 한 개 하시고 프로퍼티로 쓰시고 이번에는 이제 한 개당 하는 퍼 파일 그 맥스 업로드 퍼 파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개의 파일은 이제 몇 메가로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10메가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메가니까 여기 0 빼시면 되겠죠.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0 뺀 60까지만 이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컨트롤 V 사용을 하도록 태그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까지만 써서 한 10메가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10메가가 된다. 그러니까 한 개당 업로드할 전체 파일이 아니라 한 개의 파일입니다. 한 개의 파일. 업로드할 한 개의 파일의 용량 제한, 한 개의 파일 용량 제한. 한 개의 파일 용량 제한은 이제 10메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10메가 이상이 되면 이제 업로드가 안 됩니다. 되시겠죠? 업로드가 안 되게 설정을 해놨다. 설정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템프 DIR이 있어요. 그 템프 DIR은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1메가 아니면은 뭐 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넘어가면은 그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용량이 커지면 파일, 용량이 안 커지면 이제 메인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이제 용량 제한까지 전부 다 정의를 해드렸고요. 그 파일이 커지는 경우에 파일이 적으면 메인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파일이 커지면 이제 임시 폴더에 파일을 사용하게 되세요.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걔를 이제 꺼내가지고 다른 데다가 집어넣는 이런 걸 쓰게 되는데 맨 처음에 보실 거는 이제 파일에 대한 이 파일이 커지는 경우 파일이 커지면 업로드할 용량이 커지면 임시 폴더에 임시 파일을 사용합니다. 임시 폴더에
임시 폴더에 임시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할 폴더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사용할 폴더 지정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폴더를 만들어 두셨죠. 자, 프로퍼티로 이제 빈스의 프로퍼티로 사용하시고 네임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업로드 템프 tmp 그 임시 dir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하면서 저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파일 땡땡 쓰신 거는 그냥 쓰시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내용이죠. 저희가 서블릿 컨텍스트점을 써서 쓰시면 그냥 슬래시 쓰면 이제 웹 APP 밑에 뭐 프로젝트 밑에 이렇게 선언이 되니까 그 저희가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정할 때 파일 땡땡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파일 땡땡이라고 쓰신 거는 지금 이제 파일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쓴 거고요. 그 C 드라이브 밑에 슬래시 뭐 C 땡땡 C 드라이브 밑에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폴더 만든 거 템프까지 가셔가지고요. 위치에 해당되는 거 클릭하시면 요거를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역슬래시를 쓰셔도 되고 슬래시를 쓰셔도 되는데 역슬래시를 쓰시면 이제 그 두 개, 세 개를 막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는데 여기 역슬래시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에 역슬래시입니다. 그럼 두 개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URL 붙이는 방법에 의해서 쓰시면 슬래시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슬래시를 붙이시면 그 한 개를 붙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정보가 어떤 경우에는 두 개 붙이고 어떤 경우는 한 개 붙여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 역슬래시를 붙이면 역슬래시 뒤에 예를 들어서 역슬래시 t라고 쓰시면 이게 탭이에요. 탭. 자바의 특수 문자로 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자와 요거는 슬래시라고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 만약에 역슬래시로 쓰셨잖아요. 그럼 역슬래시 t라고 쓴 게 탭을 의미해요. 탭.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바로 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역슬래시를 쓰면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슬래시는 URL을 쓰는 방식대로 이렇게 쓴 건데요. 그 폴더를 지정할 때 슬래시를 쓸 수도 있고 역슬래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도 지원을 하고 역슬래시도 지원을 하는데 역슬래시를 쓰려면 두 개, 슬래시를 쓰려면 한 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파일 땡땡 파일 시스템을 봤을 때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템프라는 폴더에다가 임시 폴더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시 지금 업로드하는 용량이 커지면이에요. 커지면 그 임시 폴더에 해당되는 파일을 만들어서 쓸 거고요. 작성을 할 거예요라고 설정을 한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용량이 커지면의 기준이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용량이 커질 때에 그 용량이 커져 임시 폴더를 사용하는 용량의 기준 임시 폴더의 임시 파일을 사용하는 용량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건데요. 기준에 대한 설정을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보시면 펑스피시 빈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프로퍼티 쓰시고요. 네임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거기 보시니까 맥스 인 메모리 사이즈 맥스 안에 메모리 사이즈로 사용할 내용 맥스 인 메모리 사이즈 두 번째 있네요. 메모리 사이즈 용량은 뭐 밸류 이렇게 쓰시면서 이 용량까지는 내가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이게 넘으면 이제 메모리를 쓰지 않고 쓰겠다. 뭐 1024 곱하기 뭐 1024 정도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 그 1메가 정도를 지정을 했어요. 1048 5756 해서 10 요게 10메가니까 여기서 0 뺀 거죠. 0 빼니까 이거는 그 1메가 그 기준은 저희가 1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1메가. 저희 메모리가 16기가니까 1메가 정도는 껌값이죠. 뭐 이 정도까지 써도 되겠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이제 메모리 1메가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1메가까지는 메인 메모리를 사는 거고요. 메인 메모리 사용하는 거고요. 1메가가 넘으면 임시 파일을 쓰는 거예요.
되시겠죠. 인식 파일을 써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뭐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대충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그 서블리 컨텐츠.xml에다 한 거는 웹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가 서버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하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해서 웹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거라서, 웹에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시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쓰시려 그러면 저희가 폼.xml에 이런 거 안 써놓으면요, 이거 연관돼서 찾아가지를 않으세요. 그냥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쓰겠다고. 네, 파일 업로드가 타임 디펜던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이제 그 저희가 라이브러리 이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을 해서 쓰셔야지 이제 그게 가능하다. 아니면은 이제 그 스프링에서 리퀘스트를 받아다가 전부 다 가져다 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돼요. 서블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폼.xml 요거랑 연관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드린 거는 나중에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요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소스 여기 있는 건 소스만 가져다 쓰시면 안 되세요. 쓰시면 안 되시고 등록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 업로드의 설정을 저희가 전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JSP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 업로드를 할 때는 반드시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ENC 타입 이꼬르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지키셔야 되고요. 지켜 사용하시면 되고, 그 파일 업로드 할 때는 그냥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걸 달라고 사실상 선언만 하시면 돼요. 선언만 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런 거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으세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는 것은 이제 이 샘플 데이터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150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EX 업로드라는 것은 업로드 폼이에요. 업로드 폼 쪽으로 가는 게 150페이지. 업로드 폼 쪽으로 EX 업로드로 가서 이제 보이드로 쓰면 이제 EX 업로드.jsp로 가게 되죠. JSP에 해당되는 것은 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든 거고요. 처리는 뒤에 보시면 15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받는 게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저희가 이제 되시는 거고요. 반드시 메소드를 포스트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 처리하는 것은 152페이지. 자, 150페이지에 있는 요거를 이제 폼 데이터를 만드는 것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샘플 컨트롤러가 아주 열일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 계속 쓰고 있어서, 여기다 등록을 전부 다 해가지고 나누는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이 책은 주기장창 어차피 기본이니까 그냥 이제 컨트롤러 한 개 만들어 놓고 주기장창 걔를 사용하고 있어요. 샘플 컨트롤러. 샘플 밑에 이 퍼블릭 리턴 타입 보이드입니다. 퍼블릭 쓰시고 리턴 타입은 보이드 쓰시고 ex u자 대문자네요. 업로드 이렇게 썼고요. 가로를 갈았고 중괄호 열고 엔터 치셨고요. 로그 인포 한 개 써서 로그.info 쓰셔가지고 이제 얘가 지금 작성하시는 게 /ex 업로드인데, 얘가 지금 업로드 폼에 그냥 업로드라고 되면 처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는 이제 입력 폼이에요. 인풋 폼이다 이렇게 쓸게요. 폼 FORM 맞죠? 폼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JSP로 바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처리할 건 없어요. 처리할 건 없고요. 어노테이션하게 붙여야 되죠. 골뱅이 겟 매핑 겟 방식에 의해서 겟 매핑을 겟 매핑을 쓸게요. 겟 매핑 골뱅이 이런 콘솔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쓰시고요. 겟 매핑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슬래시 ex 업로드인데 업로드라고 썼는데 이거는 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파일 업로드 폼에 해당이 됩니다. 폼 처리가 아닙니다. 처리가 아니라 얘는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폼에 해당돼서 겟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JSP를 한 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JSP는 그냥 간단하게 폼 태그 만들고 그 파일 업로드하는 인풋 태그를 막 만들어서 뭐 파일스 해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는 걸로 하셨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뭐 일단은 겟 방식으로 했고 그러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샘플 밑에 이게 지금 여기 보이드니까 샘플 밑에 맞죠? 샘플 밑에 여기 EX 업로드 대문자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 U자 대문자입니다. 업로드.jsp로 만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밑으로 저희가 웹-rf 밑에 뷰스 밑에다 샘플 폴더 만들고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세요. 그리고 JSP 파일을 만듭니다. 얻어 눌러서 JSP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넥스트 눌러 주시고 이름은 저희가 이제 ex 업로드 U자 대문자 업로드 .jsp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서 사용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 업로드 폼입니다. 업로드 폼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타이틀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h1 태그 만들어 주시고 태그 바디 밑으로 받으시고 파일 업로드 폼이다. 이렇게 한 개 다시 똑같이 한 개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 그 밑으로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151페이지 폼 태그를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폼 태그를 만듭니다. 폼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액션에다가 그 슬래시 샘플 슬래시 안 붙이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같은 URL이에요.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슬래시 샘플은 안 붙였는데 붙였습니다. 슬래시 ex 업로드 포스트라는 걸 만들어세요. 업로드 이렇게 썼네요. 업로드 포스트라는 걸 만들고 자, 메소드 방식을 반드시 파일 업로드 할 때는 메소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포스트 방식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ENC 타입을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ENC 타입은 이제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폼 다시 데이터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다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v 한 개 만들어서 줄 바꾸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div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input 태그 만들었죠. input 태그의 타입은 타입 input 태그의 타입은 파일입니다. 파일로 이렇게 f 파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파일의 네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넘어갈 때는 네임 이꼬로 이제 파일스라고 써놨어요. 파일스라고 써서 이제 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하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도 다섯 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맨 밑에다 버튼 한 개 만들죠. 여기서는 이제 인풋 태그로 만드셨는데 인풋 태그로 넘어가면은 얘가 데이터가 넘어간다 의미가 있어서 그냥 버튼 태그로 만들어서 전송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 기본 타입이 서밋이죠. 서밋이니까 버튼의 기본 타입 서밋 생략할 수 있다. 인풋 태그의 기본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략하지 못하고 파일은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쓰시고 네임을 같이 쓰면 여러 개 넘어가니까 배열로 받을 수 있다. 배열 어레이 리스트나 배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로 받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받아서 어떤 파일이 지금 넘어오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자 뭐 이런 거를 짜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일 업로드 되는 것을 한 개 만들었고요.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서버는 계속 돌아왔으니까 저희가 로컬호스트 슬래시 ex 업로드 엔터 쳐보시면 업로드 폼이 나와서 이렇게 파일 업로드가 되는 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잘 됐네요. 네.
나오시고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이제 전송만 하시면 됩니다. 그 용량이 문제인데 용량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그 10메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메가 넘는 게 그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는 10메가 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10메가 넘는 게 많죠. 그래서 사진 원본 사진 요즘 10메가 넘어가는 게 좀 있죠. 그래도 그 고해상도로 해서 그 찍으시면 10메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컨트롤러에서 얘를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화면에 그 이렇게 업로드되는 폼을 만들어서 파일을 선택해서 올리기 이게 누를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럼 서버 쪽에서 얘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처리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쪽을 만드셔야 되는데 서블릿에서는 되게 길게 막 만들어서 썼어요. 뭐 이렇게 멀티파트 해가지고 뭐 뉴 멘트에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파라미터로 달라고만 하면 줍니다. 주는데 그 파일을 임시 폴더까지는 저장을 하는데 더 이상 그 어디 폴더 내 특정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질 않아요. 하질 않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어디다 저장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 코드에 따라서 저장이 돼요. 그 파일 업로드라는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짜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먼스 파일 업로드가 그러면 이제 그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 컨트롤러에서 이거는 폼이고요. 처리하는 쪽 이렇게 그대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인데 이제 복사해서 쓰시고요. 복사해 쓰시는데 요거 지금 복사해 쓰신 게 152페이지 아래쪽 소스랑 똑같이 짤 거예요. 똑같이 짜서 지금 이제 업로드 폼이 아니라 이제 업로드 처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짤 거예요. 처리 짤 거고요. 그 얘는 반드시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이니까 포스트 매핑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포스트 매핑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요. 처음 쓰네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처음 쓰기 때문에 임포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매핑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X 업로드 포스트라고 썼네요. 포스트라고 쓴 거는 여기 폼 태그랑 맞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폼 태그에 보시면 EX 업로드 포스트라고 이제 여기에 똑같은 글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하시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EX 업로드 포스트라고 써주시고요. 메소드도 이제 메소드가 똑같으면 안 되죠. 물론 파라미터가 다르면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오버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오버로드. 지금 이제 파라미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메소드 이름도 틀리게 썼어요. 그래서 메소드 이름도 이게 포스트입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자, 파일을 받아낼 때 여러 개니까 array 리스트로 받자 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뭘 받을 건데 라고 쓰는데 여기다가 멀티 파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멀티파트 파일 타입으로 받을 거고요. 엔터 치시고요. 여기다 이제 변수 이름을 파일스 이렇게 만듭니다. 파일스라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파일스로 이름되어 있는 거는 여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어노테이션을 안 썼어요. 아시겠죠? 네? 어노테이션을 안 썼다고요. 어노테이션을 안 썼는데 여기 보면 파일스라는 요 이름과 매칭이 되는 네임이 매칭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돼 있으시고요. 이게 어레이 리스트니까 파일이 여러 개예요. 기본적으로 배열 처리를 했다. 그래서 어레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여러 개다. 그러니까 포문을 돌려서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찍어보자 이겁니다. 로그로 찍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지우고 이제 그 뭘 쓸 거냐면 이제 여러 개니까 그 포문 돌려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문 포입니다. 포문을 향상된 포문 쓰시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포이치문 뭐 파일즈에 포이치문 썼는데 뭐 파일즈 어레이스트의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뭘 하자. 여기 보니까 그 포이치 가라고 갖고 썼는데 여기 그 특이한 게 한 개 나와요. 특이한 게 한 개 나오는데 이 특이한 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요게 쓴 게 이분이 쓰신 게 뭘 쓴 거냐면 이걸 이제 람다식이라고 얘기해요. 식 자체를 간편하게 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람다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수식을 표시할 때 좀 이제 그 직관적으로 빠르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이제 람다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이런 수식을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람다라는 이제 람다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한 거죠. 표시를 해서 사용하신 거고요. 그냥 저희가 쓰시면 여기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멀티파트 파일로 한 개 꺼내서 이제 쓰시거나 파일 한 개 선언하고 땡땡을 이용해서 쓰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보시면 하던 대로 짜보시면 포문을 작성하시고 저희가 멀티파트 파일 한 개 꺼내면 멀티파트 파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게 이제 파일이 되는 거예요. 파일 땡땡 이제 파일스. 파일스에 해당되는 걸 한 개 꺼내서 이쪽에다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럼 이제 파일 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파일 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요. 로그 밑에 있는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인포를 이용해서 쌍따비 찍고요. 여기다 이제 업로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업로드 이제 파일 리스트 파일 리스트 이렇게 해서 좀 이쁘장하게 찍지 좀 이렇게 그냥 대시만 쫙 찍어서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인포에 로그.인포에서 인포에서 그냥 이름을 찍어보자. 네임 파일 네임입니다. 파일 네임을 찍어보자.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파일 점 쓰시면요 get name이 있어요. get name이 있으시고 get name은 서버에 올라간 이름인데요. get original 파일 네임이 있어요. get original 파일 네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추가하자 이렇게 했었을 때의 파일 이름입니다. 근데 서버에 올라가 있는 파일 시스템에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 이유는 이제 네가 다른 데 저장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임시 파일 폴더에 지금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저장을 하면 그 정보가 이 정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정보가 된다. 그래서 get original 파일 네임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용량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로그.점 쓰고요. 로그.info 썼고요. 이제 용량에 해당되는 사이즈라고 쓰셨고 플러스 이제 파일.getSize 이렇게 해서 불러내는 걸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쓴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제 대충 이제 여기 멀티파트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보시면 조금 더 편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찐도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URL이 현재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EX 업로드 포스트고요. 여기 샘플 밑에 EX 업로드 포스트 EX 업로드 EX 업로드가 없네요. 포스트 리스타트 한번 해야 되겠네요.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요. 파일 정보만 찍었지 어디다가 저장하자 이런 걸 만들질 않았어요. 만들질 않아서 그 파일 정보만 찍고 맙니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이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이런 매핑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EX 업로드 포스트 여기 나왔죠. EX 업로드 EX 업로드는 어디 갔지? 근데 설마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고친 건 아니겠지? 여기 EX 업로드 있는데 여기 있네요. EX 업로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전부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이제 첨부를 하는 거죠. 5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예전에 이미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여기서 열기 이렇게 하고 몇 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지금 몇 개는 이제 3개만 선택하고 2개는 비워놓을게요. 하시고 전송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JSP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JSP 찍어라가 아니라 콘솔에 찍어라니까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cat01.jpg 나왔고 플라워04.jpg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네임이 없어요. 네임이 없는 거는 이제 파일 업로드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파일 네임이 없으면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 가지고
지금 네임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사이즈가 0이다. 뭐 이걸로 구별하셔도 되고요. 사이즈가 0이다. 이걸로 구별하셔도 되고, 네임이 없다. 이걸로 구별하셔도 돼요. 가져서 없으면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람다시 표시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파일즈, 여기다 파일즈를 이용해서 파일즈 쓰고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그 포이치라는 게 있을 거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이치라는 게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널 이렇게 돼 있으신데 여기에 이제 그 람다식을 이용해서 함수 같은 거 뭐 이렇게 파라미터로 써가지고 사용하거나 전달되는 데이터를 쓰시면 되는데 한 개 전달되는 게 파일이에요. 파일이고 이제 꺽쇠 표시 이제 화살표를 꺽쇠 그 대시 꺽쇠 표시 쓰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이제 처리문을 만드는 거예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 그 뒤에서 돌고 있는 함수 그런 것들 이제 비슷하게 산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똑같아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동일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포이치 파일즈 안에 있는 데이터를 포이치니까 한 개씩 꺼내요. 꺼내서 어디에다 넘기냐면 여기다 넘겨요. 요게 펑션 다음에 가려갖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파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 있고 이거를 전달을 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실행하는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포이치 그 파일즈에서 한 개 데이터가 있는 만큼 여기 한 개 꺼내서 파일에다 저장하고 파라미터로 넘기고 파라미터 넘긴 것을 여기서 이제 중괄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으로 보낸다. 여기 파일을 이쪽으로 보내서 넘긴다. 이게 아주 직관적이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형식을 이제 람다식이라고 얘기한다. 람다식 강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런 형식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라. 아시겠죠? 오류가 없는 걸 봐서는 실행은 된다. 실행은 되시고요. 저희가 그 이렇게 찍을 때에 여기 이제 if 문장 한 개 집어넣으세요. if 여기 뭐 집어넣어서 그 get original 파일 네임이 널이거나 파일 네임을 한 개 꺼내서 점 이퀄스 스트링 문자열이겠죠? 점 이퀄스 쌍따옴표 찍어서 아무것도 없지 않는 경우 없으면은 이제 그 없으면은 처리하면 안 돼요. 없지 않으면 이겁니다. 없지 않으면 또 사이즈가 0이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써서 이제 탭키 눌러서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이제 업로드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이게 그 없으면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느낌표의 반대니까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있으면 찍고요. 없으면 찍지 말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 널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붙여주셔야 돼요. 네가 널이면 이제 매칭이 안 돼서 전혀 안 들어올 경우에는 널이면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버는 다시 돌아설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뒤로 돌려서 파일을 선택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전송을 눌러서 보시면 전송을 눌렀어요. 눌러보시면요. 그 위에 보시면 캣 플라워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람다C에 의해서 찍은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포이치문에 의해서 찍은 거예요. 그냥 향상된 포문에 의해서 찍은 건데 이렇게 이제 한 개 더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첨부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말고 첨부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를 하자 이런 뜻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첨부 파일이 여러 개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선택되지 않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해보셨고요. 나중에 저장하는 거 따로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